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도대체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미 타이틀에서도 나와 있듯이 17개나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도대체 전방위로 지금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석권을 한다면은 지금 평가되고 있는 밸류는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17개를 다 먹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차를 팔고 있죠. 전기차를. 그러니까 요번 분기 딜리버리 될 양이 지금 예측치가 한 14만 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이라는 거죠. 굉장히 요번 분기에 아예 레코드를 깰 기세가 보입니다. 이게 이유가 중국에서도 엄청 팔아대고 있고 모델 Y가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히트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은 이번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버나 리프트 같이 이제 라이드 쉐어 서비스도 있고요. 아직 전혀 나서고 있진 않지만 궁극적인 꼴은 로봇택시기도 하죠. 로봇택시긴 하지만 그 기능은 근시일내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차량 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라이드쉐어 소프트웨어는 좀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속 충전이 있겠죠. 패스트 차징이 있는데, 이건 미국 내에선 제가 누누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거의 압도적이죠. 유럽에서는 이제 포트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다른 차들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오픈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를 근데 현재는 미국 내에서는 확실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참 최근에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현재 차지 포인트가 좀 이제 잘 알려진 브랜드고 좀 이 시장의 강자인 건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 차지 포인트를 써본 결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본 서드파티 차저 중, 특히 레벨2 차저 중에서는 가히 넘버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대형 아울렛이나 몰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공짜로 충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지 포인트가 진짜 그런데 잘 깔려 있고 숫자도 많고 익히 알려져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게 결함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차지 포인트를 쓰면서 에러가 없었습니다. 만족은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을 테슬라가 아니죠.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다 테슬라가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차저에 이런 와이파이라든지 이제 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더더욱이 공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해왔냐면 이거를 쓸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공짜로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그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부담하게 했죠. 그러니까 전기 요금만요. 왜냐하면 차가 여기 들어와서 어쨌든 이건 패스트 차저가 아니라 레벨 2 차지이기 때문에 집객 효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거기 호텔에 묵는다든지 음식점을 들어간다든지 몰을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니까 요금은 그런 백화점이라든지 거기 디파트먼트에서 내고, 이건 공짜로 테슬라가 심지어 인스톨레이션까지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3 차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이제 금액도 요 차 충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정가를 하거나 혹은 일부 partially, 부분적으로 둘이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 내에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타겟이랑 손을 잡고 슈퍼차저를 지금 얼마나 깔지가 관건인데요. 슈퍼차저도 사실 두 가지 종류거든요. V3 슈퍼차저도 있고 앞으로 나올 V4도 있지만 70kW짜리 슈퍼차저도 있습니다. 좀 느리죠. 그래도 충분히 이 쇼핑 정도의 시간은 아니더라도 이런 그로서리에 들어갔을 때 훌 충전이 될 정도의 충분한 스피드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이 시장을 또 잠식하는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토파일럿이 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빌아이라든지 인텔, 웨이모, 크루즈, GM과도 경쟁하고 있죠. 심지어 이제 엔비디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했던 거는 여기 솔라셀도 보면은 도대체 테슬라는 안 하는 사업이 뭔지, 이 썬런이나 비빈트 솔라는 좀 레지덴셜 솔라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의 회사고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솔라텍 부분이 있는데, 썬파워, 트리나 솔라는 좀 더 유틸리티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발전소라든지 혹은 빌딩이라든지 좀 비즈니스 영역, 인더스트리얼 영역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나오듯이 유틸과 얼마 전에 가격을 이제 내렸죠.
지금 배터리데이에서도 밝혔듯이 미국 내에서 가장 싼 지금 솔라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솔라루프 프라이스도 떨어뜨렸고 심지어 이제 유틸리티 파워팩도 가격을 배터리데이 때 후려쳤죠. 그래서 요 8번과 9번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싼 데다가 15번째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생산하니까 이거는 LG화학과 CATL, 파나소닉과 또 이제 경쟁될 것인데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유틸과 레지덴셜 솔라와 에너지 스토리지까지 불났었던 AES까지 나오는데요. LG화학 배터리 셀을 썼던 이 회사와 그리드 유틸리티 서비스까지 10번째는 보험이죠. 예, 보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동부에 확장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서부 쪽에는 확장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이거 갖고 영상을 만들었었죠. 이제 캘리 쪽에서 이제 먼저 런칭을 했는데 아직 가이코를 감당하기는 좀 쉽지 않으나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딜러십 서비스도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딜러가 없죠. 그러니까 직영으로 파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제가 얼마 전에 미시건에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테슬라는 어떻게든 루폴이 있으니까 통과됐지만 다른 신생업체들은 다 막는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12번째는 트럭이죠. 지금 월마트에서 테슬라 세미를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이제 며칠 전에 나왔고요. 지금 경쟁사인 니콜라는 굉장히 이제 허우적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거의 사기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정하시면 안 되는데 투자에 있어서 참 이런 것들, 이런 변수들 저는 기술적인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나 이런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투자는 이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거의 분위기는 안 좋지만 지금 GM이 살리냐 마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GM이 만약에 투자를 결정하면은 좀 살아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원래 오늘까지 이게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됐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플러스 지금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참 이게 구설수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마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이라 밝히긴 쉽지 않은데 그것보다 좀 임팩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연관된 여성분의 나이가 그때 당시 15살이라는 미성년자라서 만에 하나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데 있어서 법은 더 무지막지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카 인포테이션. 지금 테슬라는 다른 기존 회사들과 달리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로 같은 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소비자들은 좀 불편해하고 있는데 당연히 테슬라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먹으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전혀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생각이 없었다면 당연히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로를 지원할 텐데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속으로 게임이라든지 넷플릭스, 유튜브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그 큰 중간에 있는 화면으로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14번째로는 칩도 그 자율주행 칩도 자기가 생산을 하죠. 자율주행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공급받아서 자기가 이제 셀프 드라이빙을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메인 칩셋도 설계하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 거랑 비교해보면 엔비디아랑 인텔과도 경쟁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셀도 생산한다는 점.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게 미리 말씀드리면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사업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캐스팅 머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자동화하는 로봇 시스템들은 이미 협력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 라인을 깔고 있는데 그 캐스팅 방법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캐스팅 장비도 사오긴 했지만 이런 총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걸 설계하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로봇 쪽에서도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업체들과도 약간 경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16번째가 제일 신기했는데 이게 기사를 보면요. 몰랐었는데 차량용 카시트를 만드는 회사가
3-4개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냥 직접 카시트를, 이런 차량용 좌석을 직접 이렇게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렇다면 3-4개의 회사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동차 이 시트를, 이런 좌석을 만드는 회사가 적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지금 이 방송 내용은, 클린 테크니컬 유튜브 방송에서는 테슬라만이 이걸 지금 스스로 다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배터리 데이에 대한 미디어 반응들이 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평을 한 게 있거든요. 참 멋진 말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 자기는 이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트윗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미리 그렇게 트윗으로 대량 생산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뭔가 밑밥을 깐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서 쉽진 않아서 배터리 공급 업체들과도 같이 가겠지만, 그만큼 테슬라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실망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별로 이제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게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주식을 파시라, 테슬라 주식을 파시라고 CEO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